각 당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는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등록을 마감했어요. 11명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죠. 근데 우리 안 의원님이 국민의힘 후보가 꼭 돼야 한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만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중에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도덕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였었고, 그다음에 또 기업가였었고, 그다음 과학자였었고, 그다음에 경영자, 그다음에 또 대학 교수, 네. 그리고 또 정치인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그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또는 AI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제일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중도 확장성을 저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3, 4일 중앙일보와 갤럽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20, 30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이재명 대 이제 우리 후보 7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겼습니다. 20, 30대 다 이겼고 30대 같으면 50대 31 정도로 20 정도로 이긴 그런 후보입니다. 그다음 또 네 번째로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후보입니다. 제가 정치하기 훨씬 전에 이미 절반에 대한 그 재산을 기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에 제 목숨 걸고 코로나 의료봉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금은 세상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즉 경영자와 과학자인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관련은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은 확인이 안 되니까 네.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에서 AI, 인공지능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AI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AI 공약은 남다릅니까? 예,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은 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사실 제일 처음 통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1대 때 파행에 그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22대 올라오면서 바로 통과시키면서 두 번째로 통과를 시키게 됐죠. 그리고 또 저는 직접 이런 사업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직원들 월급도 줘보고 네. 그리고 또 사업도 경제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직접 실전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게 차별적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은 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중도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당내 경선이 좀 당원이라든지 무당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경선의 관문을 넘으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당원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그 후보를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두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단순히 그냥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좋아하는 후보만 이렇게 뽑다 보면 표가 분산이 돼서 네. 그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근데 탄핵과 관련해서도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예. 근데 당내에는
여전히 뭐 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까지 했어야 되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낼 보관은 있으십니까?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즉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어떤 사람이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인가? 결국은 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는데 안 후보께서 이제 다른 후보보다 유독 한동훈 후보를 견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좀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이어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이 검사 출신을 뽑지는 않을 거다. 그런 걱정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 불참을 선언했는데 오 시장 만나는 게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경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하고 오 시장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우선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장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종의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당내 일부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 이재명 연대 뭐 빅텐트로 나오잖아요. 만약 후보가 되시면 다른 바깥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후보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함께 힘을 합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단일화는 또 우리 안 후보님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좀 후회스러운 거는 없으셨어요? 그동안에 하셨던 것 중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단일화 시도였습니다. 예. 단일화가 실제로 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안 도와줘서 졌다. 저는 그거는 인간의 탈을 쓰고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하나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민 통합 그리고 시대 전환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안 후보님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 일부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섰다 이런 말씀을 쓰시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